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025년 10월 19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완연한 가을 느낌이 들었어요. 기분이 선선해져서 저도 처음으로 아마 밖에 나갈 때 긴팔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도 또 안 왔죠, 주말에. 그래서 저도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서 한 30km 정도 되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수도권에 있을 땐 생각도 못할 거리죠. 산청군 생초면을 다녀왔습니다. 예. 자, 거기에서 원래 여정을 좀 더 길게 하려고 했지만 거기서 좀 더 시간을 보내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생초면만 돌아보고 왔는데 그 돌아보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제 에피소드하고 또 우리 말에 대한 생각들이 결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저 또한 기록으로 남겨둬야 돼서 영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 여자들 이름 중에 좀 많은 이름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마리꼬라고, 예, 좀 흔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마리꼬가 주는 느낌, 그리고 생초에서 들은 오랜만에 들은 참 싱싱한 우리의 농담, 숫돼지가 새끼 놓을 때까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아, 드려볼게요. 뭐 기행문 더하기 우리말 이야기, 예, 이런 거 제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어떤 느낌을 받는지 뭐 다른 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어, 삶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스러운 순간이 그런 순간이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것을 탐험하면서 여태까지 가져왔던 생각이 틀리거나 틀린 것을 확인해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거나 있는 것을 확인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거나 영감을 주는 순간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삶이 저한테는 상당히 좋은 인생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삽니다. 예, 다른 무엇보다도. 자, 저는 항상 이런 거 볼 때마다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보셨죠, 이런 거는? 네. 이게 보면은 이제 티벳에서 있는 건데, 뭐, 그 불교 문화권에 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돌을 모아서 탑을 만드는 것은 우리한테 되게 흔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시면, 저 얼마 전에 마이산도 다녀왔거든요. 그 내용도 따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돌탑을 쌓고, 거기다가 오방색 천을 두른다. 이게 낯설지가 않아요. 이런 곳은 나무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인간이 정성을 모아서 하늘에 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을 흉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산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게 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우리 문화 속에 남아있고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 됐을까? 어디 가도 보일까? 이런 것들은 항상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어디 가셔서 선앙당 나무 보면 주위에 뭐 이렇게 금줄 같은 거, 새끼줄 같은 거 쳐놓고 거기다 사람들이 소원 걸고 요즘 뭐 남산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리본도 걸고 뭐 자물쇠도 끼우고 그게 원래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탑을 대신할 수 있는 건 나무다. 여기서 종교를 불문하고 문화를 불문하고 여러 가지가 퍼져 나왔으며 그 문화의 동질성, 원료를 확인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뭐라고 할까, 지표, 문화재다. 딱딱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방색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오방색일 거예요. 우리도 오방색이라고 그래서, 오방색은, 모든, 방위를 다, 뭐랄까, 커버한다는 거잖아요. 동서남북 더하기 중앙. 이게 오행사상의 핵심이거든요. 그 각각의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주팔자 보러 가면 기본적으로 보는 게 그 오행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우리 사주팔자를 오행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목화토금수 오행이잖아요. 거기다가 일월이 붙었어요. 일월 목화토금수예요. 이거는 뭐냐? 우리 조선시대 또는 그 이전에 아마 있었을 거로 보여요. 우리가 진짜 남아있는 건 조선시대니까. 일월 오봉도. 그 일요일이에요. 일주일 그냥. 자, 그래서 일주일 누가 만들었을까? 정말 궁금하거든요. 근데 우리 민간에서는 어떻게 그걸 처리를 했느냐면은 1월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엄청 추상적이고 높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주일을 따져보면은 1월 목화토금수에서 목화토금수하고 1월이 같은 수준으로 돼 있는데, 물론 일요일날 놀기는 놀죠. 월요일 안 놀아요. 토요일 놀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뿌리를 봤을 때는. 그래서 원래는 목화토금수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들이 5일장입니다, 여러분. 예, 5일장이에요. 목화토금수가 인간의 세상, 자연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1월은 추상적인 존재예요. 네. 자, 그래, 이게 보면 이제 그 장도 1월 1일하고 6일이 장인데, 많은 식당들이 지금 장이 서거든요. 장날 다음에 쉬어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6일마다 한 번씩 쉰다고 해야 되나? 5일마다 한 번씩 쉬는 셈이에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예, 일주일이 아니고 5일 단위로 살았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왜 나무가 없으면 돌탑을 숭상하고 그게 아니면 거석을 세우느냐. 하늘로 향한다. 솥대 있죠, 솥대. 그리고 대문도 큰 대문을 소설대문이라고 그래요. 그죠? 솟구치는 새, 솔개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소선호는 남녀의 구분이 있는 게 아니고 저기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소떼나 소설대문 전 말을 봤을 때 소떼는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죠? 새가 있잖아요. 위에. 요 위에 앉으면 새가 앉으면 소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솟는다는 표현은 신에 다가간다는 표현으로 옛날에는 사용됐을 거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소선호는 소선아이, 저는 그 정도로 해석합니다. 사나이가 뭐냐? 사나운 아이거든요. 사납다. 사나운 아이. 예. 가스나, 경상도에서는 가시나라고 표현되는 그것은 가짜 사나이죠. 예. 남장을 한 여자아이다. 자, 그것은 뭐 병자호란 이때 나왔을 말이라고들 생각들 하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소순호는 솟는 아이다. 솟은 아이다. 우뚝한 존재다. 지도자라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쓰였던 표현이 아닌가. 왜 우리도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와서 백제를 만든 비류 원조의 엄마가 소순호죠. 여자고. 일본 신 중에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아들, 딸 하나씩 있잖아요. 신이 놓은 아들, 딸. 예. 우리는 단군이고, 일본에서는 그게 뭐, 아마 어쩌고저쩌고 하는 여자가 있고, 남자 신이 소순호예요. 네. 분명히 우리한테 차용해 간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주요 관심사죠. 예. 지금 시기가 우리가 한 번 더 제대로 점프를 할 그런 국제적인 정세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인간의 노력만으로 된 게 아니에요. 둘이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큰 기회죠. 이걸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만은, 우리의 뿌리의 힘, 우리의 잠재력의 핵심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많은 분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산청을 갔는데, 또 벌써 시간이 길어지고 있네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 일 간 이유는 제가 지도에다 여러 군데 표시를 해 놓습니다. 빨간 점 저기 뭐 별표 보이시죠? 저기가 산청 생초초등학교입니다. 산청의 생초면에 있는 생초초등학교인데, 여기 문필봉이 보인다고 해서 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깔끔한 문필봉이 보인다. 봉우리가 북끝을 닮았다.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리고 학자들이 많이 나온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가서 제가 지도를 하다 보니까, 캡처를 하려다 보니까 가막산이 보여요. 되게 조그만 산이, 낮은 산이거든요. 335m 밖에 안 돼요. 가막산이다. 여러분, 그 창에 가막산, 뭐 별과 바람의 언덕인가? 이번 연휴 기간에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경기도에도 가막산이 있죠. 파주인가 연천인가에. 예, 그리고 임실인가 진안인가에 가막리가 있죠. 가막리들 찾으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산 이름에 제가 봐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게, 제가 봐서는 까마타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은 박다라는 게 있습니다. 박다 내지는 북다 같은 뜻이거든요.
예, 백두산이 보면 흰머리산이잖아요. 거기에 박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북한산? 예, 붉은 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암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박다는 많이 있거든요. 박다는 희다. 반사한다는, 흰색이 아니고 반사한다는 거예요. 박다라는 것은. 그래서 박다는, 밝은 박다라는 표현하고 까맣다라는 표현은 우리 민족한테 엄청나게 중요하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 내란을 무찌를 때 빛의 혁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무슨, 봉 때문에. 그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요. 우리는 빛과 같은 존재였었어요, 과거에. 다시 빛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 반대 색깔인 까만 색깔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검을 현자가 나온 겁니다. 그게 우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검무튀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검은 본질을 가지지만 윤기가 나서 거하고 깊은 맛이 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그 색깔, 검을 현자예요. 현해탄이잖아요. 검은 빛깔을 가진 탄, 큰 계곡. 그것을 한국 사람이 장명을 했겠습니까? 일본 사람이 장명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일본 사람이 장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검은색은 또 북쪽의 색깔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으로 항해를 하면서 신비로운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뭔가를 배우러, 좋은 곳을 얻으러. 그래서 현해탄은 일본 사람이 저는 장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이고. 자, 이게 제가 직접 찍어봤어요. 그래서 그 지도를 찾아보니까 집에 와서 왼쪽에 필봉산이고 오른쪽에 왕산인데 이것을 누군가가 문필봉의 대표적 사례다. 오른쪽에 왕산은 해발이 900m가 넘어요. 이건 지리산 자락이에요. 이미 저 멀리는 뭐 산청에 지리산이 있지만 오른쪽에 산은 왕산이라고 불리고 왼쪽 산은 필봉산이에요. 아예 이름 자체가. 예, 그래서 이 근처에서 뭐 학자들이 많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왕산은 저 산줄기 한쪽에 뭐가 있냐면 가야의 뭐 마지막 왕인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구형 왕릉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산자가 붙은 게 아닌가. 그래서 원래는 이걸 이제 보러 간 거예요. 제 지도에 표시가 아마 몇 해 전에 아마 됐었을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가다 보니까 의외로 재밌는 게 많았다는 겁니다. 산청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 옆에 생초면에. 그렇게 된 이유는 생초면 뒤에 산자락에 가야의 고분군이 발견이 됐다. 그리고 그 고분을 발굴해 봤을 때 상당한 수준의 뭐라고 할까 세력이 형성돼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산청 박물관이 생긴 건데, 여기 보면은 가야의 영역을 쭉 보시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느냐면은 현재 전라도 지역인 진안 장수에서까지 발견이 됩니다. 남원 가까이에서까지. 그래서 낙동강을 딱 기준으로 낙동강 서쪽에 엄청나게 많아요. 저 위에가 고령, 거창, 합천, 이 밑에 진주 포함돼요. 그죠? 그리고 부산 좀 포함되고. 자, 저게 낙동강이 신라 세력과 가야 세력의 경계선이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광개토 대왕이 금강가야를 한번 치지요. 금강가야와 일본의 연합군을. 그래서 금강가야가 거의 망조가 들었고 약해졌고 그 이후로 대가야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생초 쪽에 있는 고분들도 보면은 거창도 마찬가지예요. 대가야 세력에 들어갔어요. 그때 5, 6세기 때. 대가야가 가장 번성했던 시절에 이 가야 세력권이었었어요. 여기는. 네, 자,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사진이라서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를 드리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그 가야에 보면은 직물들이 발견됐다. 직물들이 참 발견되기 어려운데 여기서 나온 건 아마 그거 같아요. 무덤 속에서 발견된 그 봉황이 새겨져 있는 그 칼이 있었거든요. 손잡이는 그대로 남아있죠. 금이 있으니까. 칼은 다 녹슬었고. 그게 대가에서도 그게 있거든요. 합천에도 있고. 그래서 이게 대가의 영향권에 있는 유물이에요. 예. 자, 거기를 감싸는 장식천이 있었어요. 그게 아주 일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분석한 결과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뭘 했느냐. 당연히 옷감은 짜서 입었죠. 이때 가야 시대예요. 그러니까 400년, 500년, 뭐 600년 이때예요, 서기.
대마와 저마는 전 뭔지 모르겠습니다. 대마화가 있었고 누에고시도 있었다. 명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비단을. 근데 산청이 또 재밌는 게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져와서 처음으로 재배했다는 것도 좀 산청군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아마 문익점은 고려시대 사람인가 제가 그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유물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과거에 엄청나게 고급 문화, 앞서가는 문화를 누렸던 거예요. 철기도 마찬가지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누에고치 이미 쓰고 있었다니까요. 문익점 오기 전에. 예, 중국에서 가져온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쳐 줬을 수도 있어요. 중국한테. 예, 뭐 쌀농사 다 짓고 있었고, 이 앞에가 큰 물이 두 개가 만나서 경호강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함양 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저 위에 덕유산 쪽에서 내려오는 그 강하고 만나가지고 경호강이 돼서 경호강을 래프팅 아시죠? 앞에 큰 물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양쪽이 만나면서 쓸려온 것들이 이제 이렇게 충족이 되면서 이게 좀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생초면에 옛날부터 쓰던 이름이 넓이더라고요. 넓이자가 들어간 지명이 많이 있고, 제가 밥 먹으러 가서 물어봤습니다. 넓이라는 표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넓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넓이. 우리 면적할 때 하는데 넓입니다. 넓었다. 그래서 비옥하고 모든 것이 많았다. 그래서 넓이라고 불렀다. 예, 우리말은 참 아름답고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자, 제가 밥을 먹은 곳입니다. 이게 예상치 않았던 박물관 구경을 하면서 배가 많이 고파서 가장 가까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상순이네 식당. 여기 이제 어떤 분이 오셔서 아침 이때 11시 40분 이때쯤 됐어요. 얘기를 하는데 뭐 농담 따먹기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야 내가 뭐 전기차가 하나 가지고 싶은데 뭐 3천만 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던데 뭐 이런 농담을 주고 받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계신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1억짜리로 해야지 내가 사줄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남자 측에서 그래? 그랬더니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 사주지 숫돼지 새끼 놓을 때 되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완전히 한 50년 정도를 거꾸로 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농담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실제 그렇게 해요. 예, 예, 갑자기 50년의 세월을 거쳐서 타임머신을 타고 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다 보니까 제가 늘 한켠에 궁금해했던 스키, 중앙아시아에서는 사람들이란 표현이죠, 그죠? 예, 코리안 스키 또는 케레이 스키, 아메리칸 스키 이렇게 써난 말이에요. 우리말 새끼랑 너무 비슷한 거잖아요. 우리는 좀 지금 저급하게 좀 표현이 되고 있죠. 사람한테는 잘 안 쓰죠. 사람한테 쓰면 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스키가 되게 너무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듣다가 막 박장대소하면서 밥 먹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키는 새 더하기 끼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영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리기 전에 기록을 해두는 것입니다. 새 끼다. 끼가 많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끼리끼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 끼는 분명히 같은 끼거든요. 그래서 끼가 많다는 것은 약간 와전된 건데 원래 뜻은 어떤 특성이에요. 어떤 그룹이 가지는 또는 씨족이 가지는 또는 어떤 한 개가 가지는 특성이에요. 쌍꺼풀, 곱슬머리, 대머리, 키가 크다, 피부가 검다, 희다. 이게 우리는 끼예요. 그래서 한자로 따지면 기색이라는 게 있죠. 기색. 예, 우리말은 깊고 아름답습니다. 그 특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드라진 표현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끼가 있다 이러면은 예, 도드라진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즉 너희 집안의 특성을 제일 잘 나타내는구나. 너는 끼가 많은 놈이구나. 이렇게 됐다고 보거든요. 왜? 끼리끼리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새끼는 뭐냐? 새롭게 태어난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끼를 가진. 근데 과연 러시아 말이 서키를 두 개 구분할 수 있을까? 전 못한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는 찌짐이라고 하죠. 부침개, 전. 예.
자, 그것을 아마 부인하시기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붙이다 해서 부침개가 된 것이고, 찢이다 해서 찢임이 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사투리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다른 단어의 그냥 낱말 선택이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 들어가가지고 일본도 지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똑같은 걸 지칭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지지다라는 동사형이 있을까? 그들이 부침개라는 말을 쓴다면 붙이다라는 표현이 있을까? 예. 이게 차이거든요. 어디가 말이 어디서 어느 쪽으로 흘러갔느냐. 그걸 석희에 적용을 시켜보면은 우리는 세 끼를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건 제 주장이지만 아마 처음 이런 주장일 거예요. 처음 하는 것은 당연히 주장이죠. 예, 관심 있으신 분들 새겨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석희를 구분할 수 있을까? 예, 지역별로 사투리가 아니고 단어의 낱말 선택에 의해서 다른 표현, 즉 우리의 언어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어릴 때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째째하다는 표현을 저희들 안 썼거든요. 극장 지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표준말로 째째하다가 우리는 초답다예요. 초답다. 초답게 왜 그러냐? 근데 그걸 제가 부산으로 13살 때 이사를 가고 나서는 부산에서 그 말 쓰지 않더라고요. 예, 쪽팔리다 이런 말 쓰더라고요. 그 전에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쓰던 말은 민지럽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지금 그것도 그 창에서도 안 쓰는 것 같아요. 민지럽다. 자, 그런 정도였는데 같은 경상도 내에서도 그 초답다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은 그게 사투리가 아니에요. 난데없이 떨어진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 쓰잖아요. 표준말에. 추잡스럽다. 추잡다. 그죠? 추잡스럽다. 추잡하게. 그것을 귀엽게, 그것을 작은 버전으로 하면 째째하다 표현이 되는 초잡다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역 탐방인 셈인데, 이게 쭉 가니까 이게 옆에 큰 강이고 진짜 물고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가야 시대나 선사 시대 이쪽에 보면은 물고기 잡는 돌로 만든 그물을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투망해 보시더라도 그때 추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요즘은 뭐 다 나비나 이런 걸로 하지만 그 당시는 돌로 다 만들어서 했거든요. 그리고 구멍을 끼워야 되니까 지금 선사시대, 석기시대 이럴 때 유적에 보면은 돌추가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먹은지는 이 동네 사람들은 그창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는 주식으로 삼은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는 여기 뭐 피리가 피레미죠. 피레미나 뭐 다슬기탕 여기서는 고디죠. 고디라고 하죠. 쏘가리탕, 꺽지탕 이런 거는 역사가 엄청나게 오래된 음식이라고 보셔야 돼요. 양념은 지금하고 달랐겠지만 석기 시대 때부터 먹었던 음식이에요. 여기 그런 식으로 되게 쫙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쏘가리탕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쏘가리 회도 먹어본 적이 없고, 뭐 민물회 그렇게 잘 많이 안 먹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뭐 향어나 이런 거는 잘 안 맞더라고요. 기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쏘가리를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여쭤봤어요. 당연히 1인분 안 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가족들이 한번 내려오면은 이거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다. 그 전에 내가 한번 먹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죽기 전에 나도 쏘가리탕 한번 먹어보자. 예, 맛이 있다고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지금 그림 속에 나온 얼굴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따로 처리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뭐 이렇게 뭐 나무 손질하고 있다가 응대를 하시는데 그때가 11시 한 12시 전이에요. 손님이 없을 때 별로. 그래서 이거 몇 인분부터 파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혹시 2인분도 안 팔까봐. 비싸다니까. 3인분, 4인분부터 파는가 봐.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해서 우려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1인분을 팔 것이라고는 기대도 안 했어요. 물어볼 생각도 없었고. 근데 이야기 하다가 그런 이제 대화가 우연히 나온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이런데 한 맺힌 부분이 좀 있거든요. 혼자 여행을 한단 말이에요. 오토바이를 타고. 그래서 맛집이라고 돼 있는 곳을 찾아서 일부러 근처에서 먹을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수십 킬로, 또는 조금 더 참고, 배고픔을 참고, 조금 더 진행을 해서 그것도 수십 킬로죠.
가서 그런 집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그런데 뭐 휴일, 시골 가면 예고 없이 휴일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휴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근데 하는데, 신발까지 다 벗고 올라갔는데, 몇 분이세요? 혼자인데요? 아, 이거 혼자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가요. 그래서, 짜장면이나 그냥 볶음밥, 뭐, 이렇게 먹고 말아요. 차라리 중국집 간다. 왜냐면 기분이 되게 언짢거든요. 그 바쁜 와중에 맛집에 내가 설명을 다 할 수도 없잖아요.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 집 때문에. 근데 이렇게 박대해도 되느냐. 막 그 말이 입에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그 말 하면 서로 기분 상할 것 같고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돌아와요. 그러면 안 가요. 네. 뭐 2인분이 될 만한 음식이 나온 곳은 안 가요. 그래서 우연히 말씀을 잘 받아주셔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이러시는 거예요. 쏘가리가 비싸더라고요. 진짜 쏘가리탕 2인분부터 시작하는데 8만 원이라고 해요. 8만 원. 자, 그러다가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뭐 이러면 해줄 수 있지. 자, 그래서 1인분을 팔면은 귀찮겠죠, 그 사람들이. 귀찮은데 손해는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되면 이렇게 말하는 분은 그 집 사장님이다. 종업원이 아니고 이런 생각이 딱 들고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사회나 개인의 니즈, 필요에 부응하는 것 아이디어를 내고 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식당이라는 업종은 배고픈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거지도 아니고 돈을 내겠다고 그러는데 밥을 안 준다? 예, 이거는 인간에 대한 기본권에 대한 침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뭐 다음에 와라. 내 1인분 해줄게. 예. 이게 무게로 되는 건데 2인분이 8만 원이니까 1인분이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참 약해졌죠. 1인분이 한 5만 원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지 4만 원이지. 그래도 많다 싶으면은 3만 원에 해줄 수도 있어.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오토바이 타고 여행을 한 지가 지금 5, 6년이 됐지만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은 처음입니다. 예, 정말입니다. 제가 30대 때 완도를 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제 오토바이 타기 전에 차를 타고 갔습니다. 완도를 갔는데 그 유명한 옛날에 남자, 제가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남자 그 골퍼 있어요. 탱크라고 불리던 그 사람이 완도 출신이더라고요. 완도 항해 가니까 뭐 그 사람이 이렇게 동상도 있고 그래요. 그 근처에 혼자 하룻밤 묵으면서 지내는데 회가 먹고 싶은데 횟집에 갔어요. 눈치 보면서 물어봤어요. 혹시 1인분 되냐고. 차려주셨어요. 그 아주머니가. 되게 고마웠거든요. 엄청나게 잘 차려주셨어요. 다 못 먹고 남을 정도로. 그 이후 처음이에요. 그래서 참 잘 왔다 이 동네 이거지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게 된 겁니다. 예. 자, 마리꼬로 볼게요. 이 마리꼬가 제가 예전에 일본의 동경에 가서 접대를 좀 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당시 회사가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회사가 가진 것을 그쪽에 있는 벤처 기업이 사고 싶어 했어요. 그것은 이제 그 구색을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벤처로 IPO 같은 거 하면서 기업 공개하면서 나 이런 거 있다. 바람을 좀 잡으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목적에서 좀 필요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실무자로 갔던 사람들을 접대를 잘했어요. 그래서 뭐 긴자에 가서 아주 고급스러운 일본식으로 고급스러운 초밥집. 그때 한 3명이서 먹었는데 하여튼 그 당시 한 20년 전입니다. 100만 원 가까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긴자에 있는 카페를 갔어요. 그래서 일본 양주하고 그 미주알이라고 그래요. 물 섞어 먹는 거 일본 사람들 그런 걸 하는데 우리는 이제 스트레이트로 먹고 뭐 이런 게 있었고 있는 그 카페 마담이 직접 피아노를 쳐주고 이런 거예요. 이런 곳이었거든요. 조그마지만 그 이름이 마리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마리꼬를 찾아보니까
오늘 주제잖아요. 마리꼴을 어떻게 쓰느냐 한자로. 야, 요새 구글 AI 좋아요. 진리자. 자자 꼬라는 건 아시죠? 아들 자자. 예, 또 놈 자자. 또는 말이 우리 발음은 똑같게 백꽃리 그리고 마 할 때 맞자 삼맞자 마리자. 그래서 원래 뜻은 진리를 쓰고 자자를 쓴다. 저게 눈이 가는 거예요. 진리자인데 그걸 마리꼬라고 쓴다. 야, 그래서 제가 이걸 찾은 이유는 마리꼬라는 이름이 일본에서 흔한데 마리가 우리 제가 살고 있는 거창 옆에 마리면이 있단 말이에요. 마리는 또 마고의 본명이기도 하죠. 예수의 엄마의 이름이기도 하고 서양권에 널리 펴져 있는 이름이고 우리도 찾으면 지명이 엄청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 민속 그 학자들이 한번 조사한 논문 같은 거 제목만 본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인 것 같네요. 우리의 마고나 마리가 들어가는 지명, 특히 산성 같은 데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어요. 또 말씀드립니다만 지리산의 산신령이 마고 할미입니다. 제주도의 설문할망도 여자죠. 서해의 핵심적인 포구에 툭 튀어나온 곳에 사당이 있습니다. 계양할미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오가는 선원들이 일본과 중국, 그때 한국이 거점이었잖아요. 우리 백제 세력이 또는 나주 세력이 거기 항상 제사를 하고 갔던 곳이에요. 안녕을 빌면서 그 책임자가 계양할미고 딸이 7인가 8인가 있었어요. 전국에 다 보내서 관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의 진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계양산의 계양은 그 지금 한자가 의미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계양 할미에서 왔다고 봐야 돼요. 옛날 위대한 사람은 다 할미 여자예요. 삼신 할미 아이를 점지해주는 삼신 할미죠. 삼신 할매가 뭔 말입니까? 삼신을 총괄했다는 거잖아요. 삼은 우주를 다 아우른다는 뜻이에요. 양음은 추상적이에요. 상징적이고 그게 결과물을 만들어 놓으면 세상이 생겨요. 그게 천지인이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또는 달과 태양, 사람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걸 아우르는 게 그 전체를 관장하는 게 해와 달, 지구, 인간을 다 관장한다는 게 삼신할매예요. 엄청난 지위에 있는 거죠. 해와 달이 밑에 있으니까 삼신할매잖아요. 할머니. 예. 그 마리가 이 말이다. 그래서 한자로도 이것은 발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발음하고 상관이 있는 한자 표현은 뒤에 있는 거죠. 말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예. 대단한 저는 발견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오른쪽에 이 밑에 있는 누가 이제 블로그에 쓴 건데, 일본인 부인을 둔 분이에요. 그래서 일본인 부인이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의 이름이 마리꼬인데 한자로는 진리자다. 그래서 남편이 뭐 진리자라고 어디다 썼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말이 면이 있죠. 청년과 또 어디 가면 말헐 리가 있죠. 말헐은 마을의 원래 옛날 형태인 것 같아요. 여기서 쓰는 가시계라는 표현이 가위의 옛날 표현인 것처럼. 여기서 형을 시야라고 그러죠. 네, 시야가 희야가 된 겁니다. 희야가 형이 된 거죠. 그래서 말헐리가 마을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말입니다. 그 말이 그 여성이에요. 삼신할매, 설문할망, 계양할미, 네, 기타 등등. 그리고 지금 고조선의 옛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홍산 문명의 여신상의 이름도 말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강화도의 만이산, 임실의 마이산, 그리고 함안에도 말이산이 있죠. 촬영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맵에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마리꼴로 이번에는 16개 지명이 나오더라고요. 마리꼴이. 예,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골이라는 표현도 골헐에서 왔다고 봐요. 골헐. 골 하면은 뭐 콜, 당연히 저기 중앙아시아에 있는 콜하고 상관이 있는 말이죠. 호숫가에 사람이 살기 좋은 곳. 근데 그것을 늘려 쓴다면 콜?
골, 골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고을이 됐거든요. 그것은 원래는 골헐이었다라는 표현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헐과 골은 두 개가 따로 출발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얼마 전 말씀드린 경기도 연천에 있는 호로고루성, 고구려에서 호로고루거든요. 홀골이에요, 이게. 예. 원래 하나가 다시 갈라졌다가 다시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때는 분명히 따로 쓰고 있었어요. 홀골이에요. 그걸 순서를 바꾼 거예요. 골홀로. 그 고을이 된 거예요. 말헐리 이런 데 그 의미가 남아 있잖아요. 헐은 그게도 을이 됐단 말이에요. 골은 골짜기에서 왔다고 봐시는 것이고. 자, 이런 마리꼴만 해도 16개가 됩니다. 예, 상당히 많아요. 곰 들어가는 것만큼 많지는 않은데 마리도 상당히 됩니다. 그리고 그 입지를 보면은 마리가 훨씬 더 높아요, 곰보다. 네, 곰은 인간 세상을 꽉 잡고 있지만 마리는 신성 단계에 올라가 있어요. 제가 봤어. 그래서 그건 순서라고 봅니다. 마리가 먼저고 그 다음 곰이에요. 순서가. 호랑이는 우리 인간 세상에 없어요. 지명이나 뭐 이런 걸로는. 네. 자, 일본 거 한번 볼까요? 일본의 핵심 부죠. 일본이 시작됐던 곳 오사카, 나라, 아스카. 자, 나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나라랑 비슷한가 우연인가 생각하죠. 우연 아닙니다. 아스카 문명, 저걸로 처음으로 해서 일본이 고대 문명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저기 아스카 절이 있습니다. 아스카 절은 일본 백제에서 와서 지어준 겁니다. 백제 사람들이. 아스카의 뜻이 뭘까? 이거를 찾아보면은 오사카는 아스카하고 엄청 오스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사카나 아스카는 같은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네. 이거 한번 볼게요. 아스카 한자로 어떻게 쓰느냐. 비조라고도 쓰고 명일향이라고도 쓴다. 비조는 뜻이고 명일향은 발음으로 쓴 거예요. 이게 지금 일본의 한자가 정신이 없어요. 어떤 거는 우리말을 그대로 쓰면서 한자를 갖다 붙인 게 있고 어떤 거는 우리말을 한자로 똑같이 받아 쓰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한자 발음이 어렵게 된 겁니다. 중구난방이에요. 규칙이 없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정리를 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판단으로 그 글자를 만들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비조라고 해서 나르는 새다. 예. 나르다 새. 새 날다. 날 샜다. 이런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명일이 뭐냐면 내일이잖아요. 이게 명일향이라고 쓰고 아스카라고 읽어요. 예, 아사카죠. 우리말로 하자면 아사는 아침이잖아요. 자, 아사에서 알은 당연히 해입니다. 그럼 사가 뭐냐? 아사가 해냐?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알이 솟다라고 저는 최근에 생각을 좀 확장시킨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명일향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발음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이건 발음이고 왼쪽은 뜻이에요. 명일이 아사니까 아사라고 하고 향이 발음이 카다. 그래서 아스카다. 예, 이거는 발음 기호식으로 적은 거고 왼쪽의 것은 뜻을 적은 겁니다. 그 뜻을 해석해 보면 이두식으로 해석해 보면 원래 원어인 우리 한반도인이 지은 지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르는 새다. 날이 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 제가 여기서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은 향이죠. 향의 발음이 뭐고 뜻이 뭐냐라고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저것도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차용을 한 거예요. 이 발음을 보면 밑에 거 보시면은 카오리 향은 향기향 있잖아요. 일본어로는 카오리라고 읽기도 하고 또는 코오라고도 읽는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좀 전에 이제 날새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 블로그를 한번 보니까 이런 말도 하세요. 카라는 표현이 일본 고어로 곧이라는 뜻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일본 고어는 우리말하고 되게 비슷하죠. 카. 현재 발음도 코우잖아요. 곧, 장소. 예. 그러면은 아사는 알이 솟는, 해가 솟는 카, 곳이다. 아사, 달. 해가 솟는 땅이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명칭하고도 똑같죠. 예, 해의 본진이죠. 해의 본진. 자, 그것은 한반도에서 해와 밝음 또 검은 것을 숭상하던 그 세력이 분화되면서 파워게임의 결과로 일본으로 옮겨간 세력이 우리가 본진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해를 내세운다. 즉 그것은 거꾸로 한반도 세력이 해, 밝음 이런 걸 내세우던 세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꼬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말 있고 말이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일본말에 우리말의 흔적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죠. 일본 핵심 지역, 일본의 시작이 우리말로 또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사카를 아사달로 해석을 하신다면 나라라는 말도 진짜 오래된 말이구나. 오사카는 아스카에서 파생된 말이다. 그 장면은 누가 했느냐? 한국계가 했다. 그 다음 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꼬는 꼬마가 있거든요. 꼬마가 땅꼬마부터 해가지고 꼬마란 말을 어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찾아봤을 때 보니까 제가 그 어원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꼬마는 고마다. 말이 꼬의 꼬도 꼬마에서 온 것이다. 지금은 그 자자를 아들 자자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옛날에는 여자가 소중했었습니다. 고마는 곰이에요. 옛날에는 귀중한 거에 다 곰자를 다 붙였어요. 곰이 발음이 안 되니까 받침을 늘어서 해서 고마라고 읽었던 것입니다. 자, 고구려 백제 그들의 수도를 고마라고 불렀다는 거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것은 확인되는 사실이에요. 신라 맞죠? 그들의 수도를 금성이라고 불렀다. 금성? 금은 고마에서 온 말입니다. 귀한 거 다 고마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게 아마 청나라든지 흉노든지 거기에 수도의 명칭도 금성일 거예요. 예. 원래는 곰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다 해석이 돼요. 계마무사, 계마고원 조금씩 파생이 되는 겁니다. 같은 말 가지고. 계마무사, 그 뭐 계마고원 하면 한자에서 그려 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그건 고마입니다. 고구려에 계마고원이 고구려에 속한 거 아닙니까? 고구려의 무사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가 여러 가지로 파생이 되고 있고 일본에서 고마 신사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곰이고 또 일본이라는 말씀 아까 드렸지만 해의 본진이다. 구마모토가 있죠. 그것도 다시 뜯어보면 구마가 웅자예요. 곰웅자. 큐슈에 있는 거. 곰의 본진이에요. 그 말은 모토. 예, 본진이란 말이에요. 즉 그들의 원류였던 한반도 세력이 곰을 숭상하고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신기술, 그 당시 우리의 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줬던 생활을 한 단계 상승시켰던 생활 수준을 그런 뭐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가마자가 붙은 거예요. 도자기 굽는 가마죠. 쌀을 담아서 항아리가 아니고 농창에서 어디 부딪혀 수레에 싣고 가도 깨지지 않는, 그래서 곡물의 수송에 일대 혁명을 일으킨 가마니. 예. 그리고 가마솥. 자, 이런 것들에 고마가 붙는 거거든요. 이걸 사람한테 썼던 거예요. 꼬마. 여기서는 형제간의 꼬마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아기라는 뜻으로 썼던 것으로 저는 유추를 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부모가 있고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걸 꼬마라고 부르다. 우리 집의 신이다, 귀하다. 지금도 아이라고 부르잖아요. 얼라, 경상도에서는 얼라. 그 얼라가 중동에 가면 신이잖아요. 우리는 아이를 신이라고 했는데 그게 고마예요. 과거의 신은 고마였으니까. 일본에서도 가미로 파생이 되라 가지고 가미나 곰이나. 예, 도찐 개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중한 아이라는 의미로 고마가 썼던 겁니다. 그게 꼬마가 된 거예요. 꼬맹이까지 되고 결국 막내라는 뜻으로 쓰이고 일반적으로는 조그맣고 작다라는 쓰이죠. 새로 태어난 아이는 조그맣고 작죠. 예, 은의 어감이 살짝 바뀌었지만 충분히 원래 원형이 뭐였을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저 옛날부터 제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대웅전이라고 보통 많이 쓰잖아요. 뭐 대웅보전 어쩌고 쓰는데 그 웅자가 사실 고무웅자 아니거든요. 다른 웅자예요. 근데 저는 그게 고무웅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원래. 왜냐하면 이게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어떤 고고학 쪽에서 옛날 절터를 뭐라고 발굴을 하고 이럴 때 절의 가장 핵심이 어딥니까? 그 부처님을 모신 그 지금 말로 따지면 대웅전 자리잖아요, 그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가 쫙 구조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고학계에서는 그 대웅전 자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금당이라고 불러요. 금당. 금은 곰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당? 한자로 저게 적혀져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땅이에요. 또는 달이거나. 곰이 있는 장소예요. 곰이 있는 땅, 공이 또아리 틀고 앉은 땅이에요. 그게 대웅전이에요. 큰 곰 집이잖아요. 웅자는 달라졌다고 봅니다. 곰웅자 쓸 수가 없으니까 뒤에 가서 쓰죠. 우리가 이미 머리졌으니까 원래 뜻하고 여기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밑에 있는 내용을 제가 크게 확대해서 제가 직접 적어봤습니다. 절의 본당으로 본종부를 모신 건물이 금당이라고 불리는데 고려 초까지는 금당으로 불렀다. 고마당이래. 원래는 고마땅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쓰는 꼬마란 말이 마리꼬의 꼬자랑 똑같다. 그래서 자식이 소중하다는 뜻이다. 그냥 꼬만 살아남았다. 우리는 막까지 붙여서 살아남았다. 확실히 우리가 원류기는 원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놈자자를 붙인 거는 자식이니까 붙은 거예요. 뒤에 가서 그냥. 예. 자, 마리꼬의 꼬는 꼬마다. 꼬마는 고마에서 온 것이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